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러시아는 아니지만 소련으로부터 파생된 국가이기 때문에 또 지금 러시아와 완전히 그냥 단일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의 일인데, 그래서 까보러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회주의 이 좌파들,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 구소련 연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군용 장비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장갑차로 공군기지 담을 부수고 자가용으로 전투기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니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가정집을 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긴장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향하던 벨라루스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4월 5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남동 방향으로 약 100km 떨어진 아시포비치 인근에서 벌어졌는데요. 벨라루스 육군의 OTR-21 토치카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장갑차는 멀쩡하게 도로를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인근의 가정집으로 돌진했습니다. 북한군도 유사 무기체계인 KN-O2, 일명 독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OTR-21은 수륙 양용 장갑차인 9P-129 육륜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얹어져 운용되는데요. 벨라루시군의 이 장갑차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홀린 듯이 가정집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은 군사경찰의 컨보이를 받으며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런 돌진에 당한 이 가정집은 벽과 지붕이 무너지고 대파되었지만 대낮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출근한 상황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미사일도 약간 파손되었을 뿐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미사일 발사 차량의 운전자를 체포해 사고 원인을 추궁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구소련 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차량이나 장갑차를 몰고 무엇인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투기 미그-29를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부숴버리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또 자기 승용차를 타고 공군기지 장갑차 타고 공군기지를 들이받아서 벽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전부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나 독립국가연합들 일인데 지금 좀 군기들이 많이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술 먹고 벌인 일인데 여기는 정말로 희한한 게 전술 기동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헌병 차량의 컨보이를 받으면서 어딘가 다른 진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가정집으로 돌진해서 들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중에 음주는 안 했겠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빠져나가서 가정집을 들이받았는데 그 가정집하고 무슨 원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런데 졸음운전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빠져나가서 들이받을 정도로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운전수 조종사는 체포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 왜 그랬어? 하고 조사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이 장갑 차량 타고 들이받았는데 북한군 가지고 있죠. KN-O2 독사, 사거리가 160km,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데 이걸 지금 이제 벨라루스가 다량 운용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러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이 대규모의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완전히 긴장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주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차원이죠.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합병되자, 러시아하고 같은 나라가 되자 이 투표까지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북쪽을 이제 쫙 긴장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그냥 들이받았는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튼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러시아 그리고 소련 출신들의 이 국가들이 풀어진 이 군기들 보면 정말 너무 꽉 조았다가 풀어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릴 때 소련 정말 무서웠는데 그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장관에게 큰 형님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말레이시아가
중국제 JF-17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인도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선정해 중국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중국 매체가 인도 최강의 수호이 30 MKI 전투기 따위는 JF-17이 격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주요 부품을 생산해 파키스탄이 조립하는 JF-17 샤오롱 전투기가 인도 공군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0 MKI 전투기를 성능 면에서 압도하며 100km 밖에서 락온해 격추시킬 수 있다고 신랑군사망이 4월 5일 주장했습니다. 신랑군사망은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의 주장이다 라며 2년 전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중전을 벌이며 인도 공군의 약점과 JF-17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당시 공중전이 투입되어 인도 공군의 미그-21 바이슨을 격추시킨 것은 JF-17이었으며 JF-17은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PL-12 미사일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지만 미그-21의 R-77 에더 미사일은 기껏해야 80km 사거리밖에 안 나온다 라며 자국 전투기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MKI 역시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R-77을 사용하므로 JF-17보다 원거리 공중전 능력에서 떨어진다 라는 논리를 들며 수호이 30 MKI와 JF-17이 맞붙으면 JF-17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 참전한 JF-17 파일럿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JF-17은 인도 미그-21은 물론 100km 밖 수호이 30 MKI도 락온해 쫓아낸 적이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공중전 상황은 파키스탄이 JF-17을 뒤로 숨기고 미국산 F-16으로 싸웠다는 레이더 기록과 암람 미사일의 파편 물증까지 나와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인데 중국의 거짓말 참 중국스럽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이 완전히 국뽕 빨고 있는 전투기죠. 이 JF-17 샤오롱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샤오롱 전투기가 지금은 이제 블락 2 버전이 배치되고 있는데 2년 전에 2019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중전 했을 그 무렵에는 블락 1이 50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블락 2 50대를 배치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당시에는 블락 1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락 1은 이 레이더 탐지거리가 한 70km도 채 안 되는 그런 레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포 레이더로 한 아주 구린 레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M346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지거리가 70km 미만, 락온 거리가 50km 미만의 그리포 레이더를 당시 탑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JF-17을 가지고 미그-21 바이슨을 격추시켰다. 그리고 100km 밖에 있는 수호이 30 MKI 전투기를 락온에서 쫓아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JF-17은 참전하지 않았죠. 뒤를 뺐습니다. JF-17이 배치되어 있는 공군기지 주변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JF-17은 빠지고 후방에 있던 F-16이 들어와서 인도의 미그-21이라고 교전을 했습니다. 인도의 미그-21도 그냥 미그-21이 아니고 아주 그냥 현대식으로 4세대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한 미그-21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인도 전투기가 2대가 격추되고 파키스탄 전투기가 1대 격추됐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참전했던 파키스탄 전투기는 미국제 F-16이었어요. 그래서 2대1로 파키스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JF-17이 아니고 F-16. 왜냐? 인도 지역에 떨어진 당시 교전으로 인해서 떨어진 파편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암람 미사일의 잔해가 나온 겁니다. 암람 미사일. 아니 이 JF-17이 미국제 암람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까? 못 쏘죠. 이 소스 코드가 맞아야 인테그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완전히 적국인데 특히나 2019년 같으면은 트럼프 시대인데 그 중국에게 자신들의 이 공대공 미사일, 주력 공대공 미사일들의 이 소스 코드를 파키스탄과 중국이라는 적국에게 알려줄 리가 0.001%도 없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발견된 암람 미사일의 잔해는 뭐냐? 그 암람 미사일에 번호까지 다 나왔습니다. 판매된 로트 번호. 그 로트 번호는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판매했던 그 로트 번호 내에 있던 번호였습니다. 그걸 이제 다 공개를 했어요. 즉,
F-16이 참전해서 2대1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당시 파키스탄은 JF-17 가지고 싸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또 수호이 30 MKI 같은 경우는 탐지거리 250km짜리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80km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호이 30은 80km짜리 구형 에더 미사일도 가지고 있지만 150km짜리 신형 에더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요. 130km짜리 알라모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100km에서 먼저 락온하고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죠. 이 블락2라고 하더라도 탐지 거리가 맥시멈 100km. 그것도 이제 RCS 3제곱미터급 RCS인데 실제 락온 거리는 한 60에서 70km밖에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150km 사거리의 이 에더 미사일, 최신형 미사일이죠. 그걸 가지고 250km 탐지 거리를 가진 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수호이 30 전투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말 어이없는 중국의 주장. 이건 뭐 거짓말을 떠나서 뻔뻔스럽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 보면 저처럼 해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 믿을 수 없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중국제는 까보중. 까보니까 중국제네. 안 까봐도 중국제네. 중국제면 안 까봐도 중국제죠. 중국스럽다.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그리고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리고 돌아서면 뒤통수 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거 돌뒤. 역시 중국은 까보중 입거 돌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중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